디즈니에서 내놓은 이 엄청난 악녀가 왜 매력이 있는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끌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린다고 하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은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걸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겠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선생님 제가 사실은 좀 매력이 없는 게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제 생각에 저는 사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재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있던 매력을 상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존의 모습 이상으로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매력을 개발을 하면 좋을지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크루엘라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사람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크루엘라랑 왜 유혹을 엮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루엘라가 극 중에서 누군가를 막 유혹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캐릭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나 스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꿀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려고 하시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못 하시잖아요. 되도록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디즈니에서 내놓은 이 엄청난 악녀가 왜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영상 제목을 보고 또 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끌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린다고 하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걸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나쁜 남자고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크루엘라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친구가 진짜 어디로 튈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게 돼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 크루엘라라는 존재가 유명한 인물이 되면서 각종 이제 언론에서 이 크루엘라라는 인물을 대서특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헤드라인들이 크루엘라 과연 이 다음엔 어디에 등장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 이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크루엘라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뻔하지 않으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단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느껴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이 안 가요. 저 사람이 머릿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매력적인 사람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보통 진짜 평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일단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뭐든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알아가는 게 한계가 나타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부터는 이 사람이 뭘 하든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하겠지. 어떻게 보면 편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길들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연애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를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떠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근데 저 사람은 내 머릿속을 다 꿰고 있어요. 상대분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 게 대체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계속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 궁금한데. 그러면 점점 우리가 왜 사귀지? 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에게 내 모든 걸 알려주는 것도 물론 그러고 싶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자꾸 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크루엘라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가고 나면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주체적인 분들이 사실 되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루틴하게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어, 회사에 가, 회사에서 정해진 일을 해,
정해진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 친구를 만나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하고 집에 와서 좀 텔레비전을 보다가 씻고 자. 자, 이 사람이 평일, 주말, 공휴일에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실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뭘 더 궁금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적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판에 박히게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부터 되게 특별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은 사실은 평범한데 근데 이 사람이 업무 외적으로 본인만의 그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주체적이지 않은 분들은 내가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회사에서 9 to 6 일을 해 라고 하면 그 9 to 6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잠깐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하고 잔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주체적인 분들, 예를 들어서 9월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군가에게 찍으라고 요청을 받고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럼 일 끝나고 이 사람 같은 경우 바로 피트니스 센터로 달려간다든지 그런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술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마실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9월에 찍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으로써 주목은 받잖아요. 궁금하잖아. 왜 저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술을 안 마셔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나 묻어갈 수 있는 캐릭터보다는 사실 좀 튀는 분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개성이 있는지 그 점에서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선생님 제가 자기 주관이 정말 없고 그래서 정말 자기 주관이 있고 주체성이 있는 그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너무나 부럽긴 한데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나서면서 보통 하는 질문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재밌었어? 뭐 어땠어? 오늘 좀 영화 괜찮았어?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크루엘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대답할 만한 대답은 이걸 거라고 봐요. 엠마 스톤 예뻤어. 이런 얘기일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게 사실 되게 내가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저도 여러분을 예측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주체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엠마 스톤 예뻤어 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좀 패션과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제니 비건이 의상 총괄을 했고 그 특수 의상 제작팀에서 만든 의상이 총 277벌이나 된대. 그리고 크루엘라도 빌런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패션 빌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의상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었어. 그리고 사실 이거 만든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걸 완성을 했었을 건데 그냥 의상만 봐도 감탄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음악도 난 딱 저 시대 펑크락이 되게 좋거든. 한편으로 내 직업은 마케터잖아. 크루엘라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그럼 얘가 또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까? 이게 사실 너무나 좀 기대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이슈메이킹을 파격적으로 할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업무에 이런 걸 적용을 해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게 많아진 게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은 크루엘라 같은 경우에 내용이 사실 막 엄청 참신하다고 보기에는 클리셰 투성이긴 하잖아. 그리고 사실 성장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없는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스토리로 이만한 몰입력을 만드는 거는 이건 진짜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우의 연기력, 의상, 메이크업, 세트 이런 걸로 보는 사람을 굉장히 압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실력인 거고 대단하다 라고 느꼈고, 일단은 정말 크루엘라를 제작을 한 팀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최고의 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이게 어떤 작품이든 굉장히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결과물이잖아. 우리는 사실 그냥 영상을 보는 거지, 만들어진 걸 보는 건데 이 몇 프레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일, 우리 팀, 우리 회사도 이 어떻게 보면 몇 프레임의 영상이지만 이걸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스토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별게 없을 수 있는데 캐릭터가 진짜 완전 매력이 있잖아. 크루엘라는 사실 여태까지 나온 캐릭터로 생각을 하면 빌런 중에서도 좀 비견할 만한 캐릭터가 조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정도로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저런 캐릭터를 만들까? 이것도 또 나의 의문이고
관심사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점에서 좀 굉장히 나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작품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패션 영화인데 나는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크루엘라가 상대를 물론 무너뜨리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이런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를 하고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좀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열정적인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물론 나도 요즘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예전의 열정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매너리즘이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살이 붙으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 몸이 무거워지니까 내 움직임이나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것도 좀 무거워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운동을 제대로 해볼까? 좀 진심으로 이런 결심까지 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이 모든 점에서 나는 좀 이 영화가 나에겐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 길죠. 어때요? 나는 엠마 스톤 예뻤어 라는 얘기랑 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애초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길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연습을 해둬야 내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좀 궁금해할 만한 사람,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극장을 옆 사람이랑 나설 때 옆 사람이 오늘 영화 어땠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선생님 저는 제 의견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꿀팁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 주관이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책을 진짜 안 읽으세요. 읽어봤자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시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책을 정말 안 읽어요, 요새. 요즘은 사실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유튜브 같은 게 너무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많이 시간을 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 주관이 생기려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텔레비전과 유튜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게 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근데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씨를 읽는데 영상을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잖아요. 아무래도 글씨밖에 없다 보니까 상상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뇌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영상을 단순히 보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작업들을 뇌가 할 때 그때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만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당장 지금 내 근처에 있는 책 혹은 내가 최근에 좀 보려고 사놨던 책 이런 게 있다면 책을 좀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책도 그냥 생각 없이 읽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냥 영상을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뭐 현상, 사실들을 내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본다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이었다 하고 덮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 뭐 이런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고 덮고 나는 다음날 늦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한 하나라도 내일 실천해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 내 삶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거만으로 사람들에게 뉴스일 수 있어요. 맨날 늦잠을 자던 애가, 그래서 맨날 약속 시간을 듣던 애가 10분 일찍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랬을까? 이거 자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 내 사고가 자꾸 발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크루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구나. 나도 좀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겠다. 일단은 책부터 한 권씩 읽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